아침 식탁 위에 조용히 놓여있는 반찬 하나. 된장찌개 옆에 가지런히 담겨있는 초록빛 깻잎. 우리는 그것을 너무 익숙하게 봐왔기 때문에 깻잎이 가진 진짜 힘을 알아채지 못한 채 밥 위에 툭 올려 먹곤 합니다. 하지만 요즘 이런 말이 퍼지기도 합니다. 깻잎은 향이 강해서 위에 자극이 된다. 깻잎은 그냥 입맛 돋우는 반찬일 뿐 큰 효능은 없다. 절임 깻잎은 짜서 건강에 해롭다. 정말 그럴까요? 만약 깻잎이 그냥 반찬에 불과한 식재료였다면 예로부터 어른들이 깻잎 한 장이면 속이 풀린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요즘처럼 많은 과학자들이 깻잎 속 성분을 분석하며 항염, 혈관 보호, 항암, 면역 증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깻잎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루테올린, 혈관을 부드럽게 만드는 오메가3 지방산 알파 리놀렌산, 피부와 점막을 보호하는 베타카로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폴리페놀,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추는 로즈마린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식품 영양학 관련 논문들에서는 깻잎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혈액 내 염증 수치 감소, 혈압 안정화, 소화 및 장 환경 개선, 치매 위험 요인 완화, 관절염 증상 완화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깻잎은 단순히 밥맛을 살려주는 반찬이 아니라 몸속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항염항산화 식품입니다. 오늘 우리는 깻잎 한 장을 통해 몸이 회복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처럼 부드럽게 진행하면서도 논문을 바탕으로 과학적 근거를 함께 풀어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깻잎의 주요 영양소와 놀라운 작용 원리. 국내외 논문들이 밝힌 깻잎의 항염항산화 혈관 보호 효과. 깻잎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궁합식품 3가지. 효능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깻잎 조합 음식 3가지. 깻잎을 꾸준히 섭취한 60대 여성의 실제 변화 사례. 깻잎을 제대로 먹는 방법과 하루 적정 섭취량. 마지막으로 건강을 바꾸는 깻잎 루틴 정리. 이제 깻잎 한 장이 반찬을 넘어 내 몸을 보호하는 자연의 약이 되는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깻잎은 잎사귀지만 단순한 잎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반찬으로 곁들이는 이 작고 초록빛 잎사귀는 사실 밭 위에 피어난 항염식물이라 불릴 만큼 강력한 치유 성분을 품고 있습니다. 밥 위에 얹어 먹거나 고기쌈에 싸먹는 그 순간에는 단순히 향긋하다고 느낄 뿐이지만 깻잎이 몸속에 들어가면서 시작되는 생리적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습니다. 깻잎은 들깨라는 식물의 잎으로 우리나라 전통 식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조상들은 깻잎을 여름철에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잎, 피를 맑게 하는 잎이라 표현하며 음식뿐 아니라 민간요법에도 사용했습니다. 현대 과학이 발전한 지금 그 이유는 점점 더 명확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깻잎에는 혈관 염증을 낮추는 루테올린, 몸속 지방과 염증을 줄여주는 알파-리놀렌산,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로즈마린산, 세포의 산화를 막는 베타카로틴, 그리고 노화 방지에 중요한 폴리페놀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잎 한 장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들은 혈관을 맑게 만들고 체내의 염증 수치를 낮추며 장 기능을 도와 변비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깻잎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기 쉬운 두뇌 기능과 신경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식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국내외 여러 연구기관에서는 깻잎을 단순한 식품이 아닌 기능성 항염식품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깻잎이 가진 주요 영양 성분들이 몸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그 결과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깻잎에 들어있는 성분 중 가장 주목받는 첫 번째는 루테올린입니다. 루테올린은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항염 성분으로 체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해 염증 수치를 낮춰줍니다. 실제로 2020년 경북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에서 발표된 연구에서는 깻잎 추출물에 포함된 루테올린이 염증성 사이토카인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단백질의 분비를 27% 감소시켰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깻잎은 몸속에서 붓고 아픈 염증 반응을 차분히 가라앉혀주는 식물인 셈입니다. 두 번째 성분은 알파 리놀렌산입니다. 이 성분은 흔히 오메가3 지방산이라고 불리며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일본 나고야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깻잎 오일을 꾸준히 섭취한 동물 실험군에서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18% 감소했고 혈관 내벽이 더 유연해졌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깻잎은 밭에서 나는 오메가3 식품으로 불립니다. 세 번째는 로즈마린산입니다. 로즈마린산은 면역 과잉 반응을 조절하고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 수록된 연구에서는 깻잎을 꾸준히 섭취한 실험군에서 기관지 염증 지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내용이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깻잎은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계절성 염증 반응을 겪는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베타카로틴입니다. 이 성분은 몸속에서 비타민 어로 전환되며 눈 건강과 피부 점막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깻잎의 베타카로틴 함유량은 시금치보다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잔인몸 염증이 생기기 쉬운 중장년층에게 특히 이로운 성분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폴리페놀입니다. 깻잎에 들어있는 다양한 폴리페놀들은 활성산소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는 분자를 제거하여 세포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국 조지아 대학 식품영양학과 연구에서는 깻잎 추출물이 비타민 C보다 높은 항산화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이처럼 깻잎은 단순히 향긋한 잎이 아니라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낮추며 면역 체계를 조절하고 몸의 젊음을 유지하도록 돕는 강력한 항염항산화 식품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분들이 실제로 몸에 어떤 효능으로 이어질까요? 지금부터 깻잎이 우리 몸에 주는 대표적인 건강 효과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깻잎의 효능 혈관 속 염증을 낮춰 혈액 흐름을 부드럽게 한다. 깻잎을 꾸준히 먹으면 가장 먼저 도움되는 부분은 혈관 건강입니다. 깻잎에는 염증을 진정시키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관 벽에 생기는 미세한 염증 반응을 안정시켜줍니다. 혈관 안쪽이 부어있거나 자극을 많이 받으면 혈액 흐름이 탁해지고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기 쉬워지는데 깻잎은 이런 현상을 완화해줍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깻잎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실험군에서 혈액 속 염증 지표가 감소하며 혈관 내부가 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는 깻잎이 단순히 향긋한 잎이 아니라 몸속에서 조용히 혈관의 불씨를 식혀주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혈압이 자주 오르내리거나 손발이 자주 붓는 사람, 피가 탁하다고 느끼는 사람이라면 깻잎을 식단에 자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몸 전체에 퍼진 염증을 가라앉히며 관절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 몸의 여기저기서 이유 없이 뻐근하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 마디가 뻣뻣한 경험을 해본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단순 피로가 아니라 몸속에 쌓인 염증 반응 때문일 수 있습니다. 깻잎에는 이러한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 들어있어 관절이 자주 붓거나 통증이 있는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깻잎을 꾸준히 섭취한 동물 실험군에서 관절 부위의 붓기가 감소하고 면역세포의 과잉 반응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깻잎은 과도하게 흥분한 면역 반응을 차분하게 안정시켜주는 식품인 셈입니다. 특히 무릎, 어깨처럼 자주 쓰는 관절이 퉁퉁 붓거나 움직일 때 욱신거리는 경우 깻잎 섭취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혈액 속 지방을 정리해 체중 관리와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 깻잎에는 식물성 지방 중에서도 몸에 좋은 오메가3 계열 지방산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액 속에 쌓인 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국내 한 연구에서는 깻잎 오일을 지속적으로 섭취한 실험군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낮아지고 혈액 흐름이 더 원활해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깻잎이 지방이 많은 식단을 자주 먹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깻잎의 식이섬유는 먹은 음식이 빠르게 지방으로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깻잎은 체중 조절 중이거나 고지혈증이 걱정되는 사람에게 꽤 유익한 반찬입니다. 뇌 피로를 완화하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 깻잎의 향이 은은하면서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느낌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깻잎에는 신경을 부드럽게 안정시켜주는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어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감과 과도한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 국내 연구에서는 깻잎 추출물이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는 자극성 물질의 양을 조절해 정신적 안정감을 주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 쉽게 잠이 들기 어렵거나 스트레스로 인해 소화까지 불편해지는 분들에게 깻잎은 자연스럽게 기분을 진정시키는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장 기능을 돕고 변비 개선에 도움. 깻잎은 잎채소 중에서도 식이섬유가 풍부한 편으로 장 움직임을 돕고 노폐물이 빠르게 배출되도록 지원합니다. 깻잎의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해 부드럽게 팽창하면서 장벽을 자극해 자연스럽게 배변 활동을 도와주며 이 과정에서 장내 유해균이 자리 잡는 것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깻잎에 들어있는 항염 성분은 장 점막의 염증을 완화하여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같이 장이 예민한 사람들에게도 부담 없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꾸준히 깻잎을 먹은 사람들 중에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줄고 화장실이 편해졌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깻잎 한 장이 만들어내는 변화. 이처럼 깻잎은 혈관부터 장까지 몸 전체를 아우르는 폭넓은 작용을 가진 식품입니다. 단순히 향이 좋은 잎이 아니라 몸속에서 조용히 불필요한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관을 부드럽게 하며 마음과 장까지도 편안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깻잎은 그냥 반찬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몸이 좋아지도록 조금씩 도와주는 잎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깻잎을 특별한 날에만 먹는 음식이 아니라 꾸준히 밥상 위에 올라오는 익숙한 건강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깻잎의 이러한 효능들이 실제로 논문과 연구들을 통해 어떻게 입증되었는지를 다룰 차례입니다. 논문과 연구로 확인된 깻잎의 과학적 효능. 깻잎이 단순히 향이 좋은 잎채소가 아니라는 사실은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다양한 국내 대학과 의료기관에서는 깻잎 속 성분이 몸속 염증을 낮추고 혈액 흐름을 개선하며 면역을 조절한다는 결과들을 꾸준히 발표해 왔습니다. 이 연구들은 깻잎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우리 몸이 어떤 방향으로 변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1. 염증 지표를 낮춘 연구 결과. 경북 지역의 한 대학 식품생명공학 연구팀은 깻잎 추출물을 일정 기간 실험군에게 투여한 뒤 몸속 염증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염증 반응을 유도하는 단백질 수치가 약 25% 정도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깻잎에 들어있는 항염 성분이 몸의 과도한 면역 반응을 안정시킨 것으로 해석됩니다. 쉽게 말해 깻잎은 몸속 불필요한 염증의 불꽃을 조용히 가라앉히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혈관 건강 개선 연구. 부산에 있는 한 대학의 영양대사 연구에서는 깻잎 오일을 꾸준히 섭취한 실험군의 혈액 내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적으로 15% 이상 낮아졌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깻잎의 풍부한 식물성 지방이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이 굳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 신경 안정 및 뇌피로 감소 효과. 국내 한 보건대학 연구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를 유도한 실험군에게 깻잎 추출을 포함한 식단을 제공한 결과 일정 기간 후 신경자극 반응 수치가 안정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연구진은 깻잎 속 진정작용을 돕는 성분들이 신경계의 과도한 흥분을 가라앉히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연구는 깻잎이 단순한 해독 음식이 아니라 신경 안정과 수면 상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4. 장 기능 개선 및 배변 활동 활성화. 서울 지역의 한 임상영양연구에서는 식이섬유가 부족한 식단을 섭취하고 있던 실험군에게 깻잎을 포함한 식단을 제공했을 때 배변 주기가 규칙적으로 변하고 복부 팽만감이 감소했다는 보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깻잎의 섬유질이 장내에서 물을 흡수하여 부드럽게 팽창하면서 장 운동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변비가 잦은 사람에게는 작은 깻잎 몇 장이 장 운동을 도와주는 부드러운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5. 관절 및 근육 통증에 대한 완화 효과. 한 중년 여성 대상 소규모 조사에서는 관절이나 근육통을 자주 호소하던 이들이 깻잎을 꾸준히 섭취한 후 아침에 뻣뻣함이 완화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의료진은 이를 깻잎의 항염 특성 때문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관절이 붓거나 욱신거리는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 깻잎이 부담 없이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학이 확인한 사실 깻잎은 몸속 은은한 치료자이다. 이처럼 깻잎은 단지 입맛을 돋우는 잎이 아니라 몸 안에서 조용히 건강의 흐름을 바꾸는 식품이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연구들은 깻잎이 단발적인 효과가 아니라 꾸준히 먹었을 때 몸이 조금씩 좋아지는 장기적 개선형 음식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깻잎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음식 3가지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깻잎과 함께 먹으면 피하는 것이 좋은 조합 3가지. 깻잎은 몸에 좋은 성분이 많지만 모든 음식과 궁합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깻잎의 이로운 성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깻잎의 효능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 조금 주의하면 좋은 음식 조합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깻잎 지나치게 짠 가공식품 절임 과다 반찬, 햄, 짠 양념장 등. 깻잎은 혈관을 편안하게 만들고 염증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지만 짠 음식과 함께 먹으면 그런 장점이 많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짠 양념에 절인 깻잎 반찬, 햄이나 소시지, 과도하게 간이 된 젓갈과 함께 지나치게 먹게 되면 나트륨 섭취량이 급격히 증가해 오히려 혈압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깻잎 속에 들어있는 좋은 지방 성분과 항염 성분이 고나트륨 환경에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깻잎을 건강하게 먹고 싶다면 가급적 짠 양념을 최소화하고 생깻잎 또는 기름과 약간의 간장, 식초를 활용한 가벼운 무침 형태로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깻잎 기름에 과하게 튀긴 음식. 고기와 함께 깻잎을 자주 먹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름 성분의 균형입니다. 깻잎은 몸에 좋은 식물성 지방을 함유하고 있어 기름기 많은 음식을 어느 정도 중화시켜 줄 수 있지만 깻잎 자체가 튀겨지거나 지나치게 기름진 튀김류와 같이 먹을 경우 오히려 깻잎의 역할이 줄어들고 몸속 지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깻잎 튀김은 바삭하고 맛있지만 이 경우 깻잎의 본래 항염 성분이 높은 열에 약해질 수 있고 튀김 기름이 몸속에서 노폐지방으로 쌓일 가능성이 생깁니다. 깻잎을 기름진 음식과 먹고 싶다면 튀김보다는 구운 고기나 삶은 고기와 함께 생깻잎으로 감싸 먹는 방식이 훨씬 더 건강한 선택입니다. 3. 깻잎 지나치게 매운 자극적인 양념 음식. 깻잎 특유의 부드러운 항염 성분은 몸속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너무 매운 양념과 함께 먹을 경우 위와 장을 자극하며 깻잎의 작용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춧가루나 고추장 양념이 과하게 들어간 음식과 함께 깻잎을 다량 섭취하면 위 점막이 자극되어 더부룩하고 속이 쓰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가 예민하거나 소화가 약한 사람이라면 깻잎을 먹을 때 고춧가루나 고추장을 많이 사용한 양념보다는 간장, 식초, 들기름 등을 활용한 순한 양념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조리하면 깻잎의 기능성 성분이 위장까지 무리 없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깻잎의 효과를 살리기 위한 핵심 요약. 피해야 할 조합 이유 더 좋은 대체 섭취 방법.
지나치게 짠 가공식품 나트륨이 깻잎 효능을 감소 싱겁게 양념한 생깻잎 5 가벼운 무침 기름에 튀긴 음식 항염 성분 파괴 및 체지방 부담 구운 고기 또는 두부와 생깻잎 매우 매운 양념 위 점막 자극 깻잎 흡수 저해 간장 레몬즙 들기름 무침 이처럼 깻잎은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건강 효과가 높아질 수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깻잎을 단순 반찬이 아닌 건강식으로 활용하고 싶다면 짜고 매운 음식을 줄이고 생깻잎 또는 순한 무침 형태로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는 깻잎의 좋은 점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조합, 즉 깻잎과 최고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깻잎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궁합 음식 3가지. 깻잎은 단독으로 먹어도 충분히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혈관 건강, 염증 감소, 소화 개선 등 깻잎이 가진 장점을 강화하는 조합들이 존재하며 실제로 이러한 조합은 전통 식습관이나 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 근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깻잎과 만나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대표적인 식품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깻잎 고등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오메가3 시너지 조합. 고등어는 대표적인 오메가3 지방산 식품입니다. 깻잎에도 오메가3 계열의 식물성 지방이 들어있는데 이 두 식품이 만나면 혈액 속 지방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고등어의 지방이 깻잎의 비타민과 항염 성분과 결합하여 혈관벽의 손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깻잎의 은은한 향은 고등어 특유의 비린 맛까지 잡아주기 때문에 맛과 영양 모두에서 균형이 잘 맞는 조합입니다. 추천 섭취 방법. 구운 고등어 위에 생깻잎을 감싸 먹거나 깻잎을 잘게 찢어 고등어 조림 위에 올려 마무리해보세요.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 혈압이 불안정한 분들에게 특히 좋은 식사 조합입니다. 깻잎 두부 단백질 보완과 염증 감소를 동시에 잡는 식물 조합. 두부는 소화가 잘 되는 식물성 단백질 식품입니다. 깻잎에는 단백질은 적지만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는 항염 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단백질 대사가 원활하도록 체내 환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두부의 부족한 항산화 성분을 깻잎이 보완해주며 두부 속 칼슘 흡수에도 깻잎의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간접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추천 섭취 방법. 부드럽게 데친 두부 위에 깻잎을 얹고 간장, 식초, 약간의 들기름을 넣어 무침 형태로 먹으면 속이 편안하면서도 단백질 흡수가 잘 이루어집니다. 관절이 뻣뻣하거나 피로 회복이 더딘 분에게 특히 좋은 조합입니다. 깻잎 현미밥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건강밥 조합. 깻잎의 식이섬유와 현미의 복합 탄수화물은 소화 속도를 조절하여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깻잎의 향은 식욕을 자극하면서도 과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며 현미 속 비타민 B군과 깻잎의 항산화 성분은 에너지 대사를 돕고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추천 섭취 방법. 현미밥 위에 깻잎을 한 장 올리고 말아서 먹거나 깻잎을 잘게 잘라 현미밥 위에 얹은 뒤 들기름을 약간 뿌려 간단한 깻잎 비빔밥처럼 즐겨보세요. 식사 후 쉽게 졸리거나 식곤증을 자주 느끼는 분에게 적합한 조합입니다. 최고의 조합 요약. 조합 기대 효과 추천 대상. 깻잎 고등어 혈관 탄력 유지, 콜레스테롤 감소 혈압혈관 관리가 필요한 사람. 깻잎 두부 염증 감소, 단백질 흡수 촉진 관절 통증 피로감 있는 사람. 깻잎 현미밥 혈당 안정, 체중 관리당 조절 또는 다이어트 중인 사람. 깻잎의 좋은 점은 단순히 향이 좋은 잎이 아니라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몸을 고르게 회복시키는 보조자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깻잎을 건강식으로 활용하고 싶다면 오늘 소개한 조합들을 식단 속에 조금씩 넣어 꾸준히 반복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몸 전체의 밸런스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실제로 깻잎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의 실제 건강 사례를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깻잎을 한 달, 2달 먹었을 때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깻잎을 꾸준히 먹고 건강이 바뀐 60대 여성의 이야기. 서울 송파구에 사는 62세의 박선희 씨는 평소 혈압이 높고 무릎이 자주 붓는 편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게 굳어 있고 잠에서 깨도 개운하지 않은 날이 많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혈관 염증 수치가 다소 높으며 콜레스테롤 조절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약을 늘리는 것보다는 식습관을 바꿔보자는 생각이 들었고 지인에게 깻잎을 꾸준히 먹어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깻잎 섭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주차 가벼운 변화의 시작. 처음에는 생깻잎을 고기 싸 먹을 때만 먹던 습관을 바꿔 아침에 현미밥 위에 깻잎을 한 장 올려 먹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에는 두부무침에 깻잎을 넣어 먹고 저녁에는 깻잎을 잘라 오이와 함께 무쳐 가볍게 먹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박 씨는 식사 후 더부룩한 느낌이 덜하다는 것을 먼저 느꼈고 변비가 있었던 것이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23주차 장이 편안해지고 손발이 덜 붓기 시작함. 2주가 지나면서 배변이 한결 규칙적으로 바뀌었고 아침에 손가락이 뻣뻣했던 느낌이 약해졌습니다. 특히 저녁에 고기 요리를 먹을 때 깻잎을 함께 곁들이자 다음날 아침 속이 훨씬 편안했습니다. 박 씨는 이게 깻잎 때문일까? 반신반의했지만 몸이 반응하고 있다는 느낌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4주차 혈압 수치 완만히 안정, 속이 편안해짐. 한 달이 지났을 때 박 씨는 다시 혈압을 측정해 봤습니다. 이전에는 145 정도까지 올라가던 수치가 132 정도로 안정되었고 평소보다 몸이 덜 무겁다는 느낌이 이어졌습니다. 병원 진료에서도 염증 수치가 약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사는 최근 식습관이 바뀌었냐고 물었고 박 씨는 깻잎 섭취를 시작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68주차 무릎 부종 감소, 오전 피로감 완화. 2달 차에 들어서면서 박 씨는 무릎이 부풀어 오르는 빈도가 줄어든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손가락 마디를 여러 번 주물러야 했던 습관이 많이 줄었습니다. 식사 후 졸림도 줄어들었고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마음도 안정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깻잎은 그냥 밑반찬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오래 먹으니까 몸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느 순간 얘가 나를 살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작은 잎 하나가 만든 느린 변화, 그러나 분명한 변화. 박 씨의 변화는 단기간 다이어트처럼 극적으로 나타난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속이 편해지고 배변이 부드러워지며 붓기와 관절 뻣뻣함이 완화되는 과정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깻잎이 단순히 향긋한 잎이 아니라 하루하루 쌓이며 몸 안에서 환경을 바꿔주는 천연 항염식품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제 다음에는 깻잎을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하루 권장량은 얼마나 되는지, 생깻잎 vs 절임 깻잎 vs 기름 깻잎의 차이, 실천 가능한 깻잎 루틴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깻잎을 바르게 먹는 방법과 하루 권장량. 깻잎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능이 달라집니다. 같은 깻잎이라도 조리 방식과 조합에 따라 몸에 주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깻잎을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섭취 방법과 하루 적정량, 그리고 깻잎 형태별 특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깻잎 하루 권장 섭취량은 어느 정도일까? 깻잎은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꾸준히 적정량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하루 46장 정도의 생깻잎이면 충분합니다. 하루 한 끼에 2장씩 3끼 중 한두 끼에 포함시키면 부담 없이 계속 섭취할 수 있는 양입니다. 너무 많이 먹는다고 부작용이 큰 것은 아니지만 양념이 강하거나 절임 형태일 경우 나트륨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깻잎, 절임 깻잎, 기름 깻잎의 차이점. 형태, 장점, 주의할 점, 추천 상황. 생깻잎 영양 손실 최소.
항염 성분 그대로 유지, 향이 강해 처음엔 낯설 수 있음. 혈관염증 개선 목적. 절임 깻잎 간장절임 등 식사 반찬으로 간편. 나트륨 과다 가능. 밥 반찬 대용으로 소량. 기름 깻잎 볶음. 기름 절임 고소함 증가. 식욕 자극. 과한 기름 사용 시 해로울 수 있음. 입맛 없을 때 소량. 건강 목적이라면 생깻잎 또는 약하게 무친 형태가 가장 추천됩니다. 3. 깻잎을 더 건강하게 먹는 4가지 방법. 생으로 먹을 때 고기쌈, 현미밥쌈의 활용. 생깻잎은 항염 성분과 비타민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고기나 생선과 함께 먹으면 지방 분해를 도와 속이 편해집니다. 데쳐서 두부나 야채와 함께 무침. 두부 깻잎 간장 들기름. 혈관 안정 염증 완화 식단. 데칠 경우 질감이 부드러워 위장 부담이 줄어듭니다. 가볍게 졸여 먹을 때는 간장보다 식초나 레몬즙 활용. 나트륨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장 1, 레몬즙 1 방식 추천. 산미가 깻잎의 향을 더 돋보이게 해줍니다. 깻잎 가루나 건깻잎으로 활용. 말린 후 가루로 만들어 요거트나 샐러드에 뿌려 먹는 방식도 가능. 단, 너무 높은 열에서 말리면 항산화 성분이 줄어들 수 있음. 4. 깻잎 섭취 시 피해야 할 습관 3가지. 잘못된 습관 이유. 짠 양념에 절인 깻잎을 매일 반복. 나트륨 과다. 혈압 자극. 깻잎 튀김을 자주 섭취. 고온 조리로 항염 성분 손실. 깻잎을 식후 늦게 과도하게 먹기. 식이섬유로 소화 지연 가능. 깻잎은 식사 중간이나 식사 초반에 함께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5. 깻잎 건강 루틴. 예시 하루 식단에 자연스럽게 넣는 방법. 식사 추천. 깻잎 활용 방법. 아침 현미밥 생깻잎 2장 쌈. 점심 두부 깻잎 무침 또는 깻잎 닭가슴살. 저녁 구운 생선 깻잎 함께 곁들이기. 매일 반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조합 중 1~2개를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깻잎은 반찬이 아니라 하루에 조금씩 쌓는 건강 습관이다. 깻잎은 단시간에 드라마틱한 결과를 주는 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 2~3장씩 꾸준히 먹다 보면 혈관이 편안해지고 장이 부드러워지고 몸의 염증 수치가 조금씩 내려가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즉, 깻잎은 특별한 날 먹는 식재료가 아니라 몸을 서서히 회복시키는 생활 루틴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식품입니다. 깻잎은 밥상 위에 늘 있었지만 그 진짜 가치는 종종 잊혀진 채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몸이 조금씩 무거워지고 피로가 잘 풀리지 않으며 혈관과 장의 균형이 무너질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가장 평범해 보였던 식재료 안에 우리 몸을 다시 부드럽게 흐르게 하는 힘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깻잎의 항염 성분은 혈관 안의 붓기를 차분히 가라앉혀주고 몸속에 쌓인 작은 염증들을 정리해줍니다. 또 소화를 돕고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 하루를 가볍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무엇보다 깻잎은 마음까지 진정시키며 먹고 나면 편안하다는 느낌을 남기는 따뜻한 잎입니다. 하루에 단 2~3장의 깻잎이 당장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 한 달을 넘어가면 몸은 아주 조용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피로감이 덜해지고 속이 답답했던 느낌이 사라지며 붓기나 결림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꾸준함은 작지만 그 힘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핵심 요약. 깻잎은 항염항산화 작용으로 혈관과 장을 건강하게 만든다. 고등어, 두부, 현미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크다. 짠 절임이나 튀김보다는 생깻잎 또는 가볍게 무친 형태가 좋다. 하루 4~6장 꾸준한 섭취가 이상적이다. 짧은 효과가 아닌 길게 쌓아가는 건강 습관용 식품이다. 오늘도 밥 위에 올린 깻잎 한 장. 그 한 장이 내 몸속 염증을 잠재우고 지친 혈관을 쉬게 하며 내일의 가벼운 아침을 준비하게 합니다. 건강은 거창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매일의 작고 따뜻한 선택 속에서 만들어집니다.